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그 주택법 최신 기출문제 20문제 가지고 합격단 수업을 해봤는데 그 중에 많이 틀렸고 정말 이건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하고 하는 걸 복습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용어는 꼭 시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용어 이 중에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일단 이거 좀 설정을 좀 하고요. 펜 설정.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30회 시험 나오고. 여러분, 지금도 안 늦으니까 최근 5년, 적어도 많으면 10년치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반복을 해놓으면 절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저것 막 고민 중이다. 다 필요 없어요. 기출문제 5년치 또는 한 10년치 있으면 기출문제집을 3번만 풀어보시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자,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되면 각각의 별개 단지로 본다. 지금 정답이 1번인데 여러분요, 이렇게 별개 단지로 본다라고 할 때 별개 단지냐 하나의 단지냐, 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지나간다. 무조건 정답은 21팔도 외우세요. 21팔도.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일반 도로는 20m,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이 지나가면 별개 단지 21팔도. 그러면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됐다. 별개 단지 맞습니다. 이건 자주 나오니까 꼭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주택법하고 건축 다르다고 얘기했죠. 주택법은, 자,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단다다 이렇게 외우고, 다가구주택, 다가구예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연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연다, 단다다 이렇게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다 기억을 해놓으세요. 일반에게 공급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공관, 기숙사도 포함되어서 4개 되지만 3개 주택법. 그래서 다가구주택 포함이 되죠. 틀렸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기숙사가 아니고 다세대주택. 기숙사는 지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주택이란 쪼개두고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부속 토지를 포함하고 이 30회 시험이 이게 최근 문제죠. 그 다음에 놀이터, 건생 이런 건 전부 복리시설, 부대가 아니고 복리.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용어를 쫙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꼭 나온다고 배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나오면 참 우리가 주택조합은 요새 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꼭 시험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역, 직장, 리모델해서 제가 표를 싹 정리해서 주고 정말 많은 자료를 줬는데 10번도 과하다. 5번만 보세요. 5번만 반복해서 계속 마칩니다. 꼭.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탈퇴할 수 없다. 왜 없어요? 탈퇴할 수 있죠. 비용을 돌려주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죠. 제명된 조합원은 비용의 환급 청구할 수 없다. 자, 탈퇴 가로치고 조문에는 제명된 경우도 포함한다 이렇게 됐어요. 제명이 됐든 자의에 따라 탈퇴를 했든 돈 돌리도 할 수 있다는 것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회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그러니까 조합 총회 의결하려면 100분의 10 이상 출석을 하는데 워낙 넓은 지역에서 이제 지역 조합을 모집하니까 창립총회. 자, 창립총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시공사 선정하는 것. 그 다음에 임원회 선임 해임, 합병 예산. 요 4가지만 외워놓으세요. 창립총회.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하는 것. 자, 조합장, 임원 선임, 해임, 조합 합병 예산. 이런 것들은 100분의 20. 자, 옳은 것은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에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결혼을 충원할 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 아니고 경쟁입찰 선착순으로
선착순. 자, 원래는 조합원 모집할 때 50% 이상의 사용권 확보를 해가지고 사용권 확보해서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신고. 그리고 공개 모집, 일간신문에 내야 됩니다. 광고를. 그래서 막 신문에 요새 모집, 지역조합원 모집 광고, 여러분들 저 신문이든 광고에 뭐 아파트 1,500만 원 저루에 뭐 아파트 정말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찬스 100% 지역조합원 모집 광고입니다. 그래서 지역조합원을 모집하려면 50% 사용권 확보해서 시군구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 그러나 여기처럼 자격상실로나 결혼을 충원할 때는 신고 안 하고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신고 안 하고 선착순으로 이렇게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이 있는다는 말도 안 되죠. 3월 5일 날 임원이 선임이 됐고, 자, 9월 5일 날, 자, 만약에 금치단 선거를 와서 당연 퇴직되면 이때부터 조합 임원의 지위가 모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소급해서 다 없어진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부동산 공법에서는 조합의 임원, 뭐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 지역주택조합이라도 임원의 자격이 없어지면 그 전에 한 임원으로서 한 행위는 전부 유효합니다. 장래에만 효력이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17번. 투기과열 주고 조정대상. 자, 우리 다시 하나. 주택법에서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셋 중에 요 투기과열지구가 영어로 투.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요 놈만, 자, 투마리 치킨처럼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하고 시도지사도 지정한다. 이렇게. 나머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하고 조정대상지역은 장관만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투기과열지구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때 장관이 지정할 때 시도지사 아래 것들을 의견 듣고 시도지사 장관하고 미리 협의를 하고 이렇게 딱 외워놓으시고요. 요 세 가지 지정권자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볼까요? 그러면 옳은 거니까 세 개 틀렸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면은 주택 공급 양이 많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더 안정.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아파트 값이 자고 나면 오르고 불과 2, 3년 만에 2배, 3배 뛰었다 이런 말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재건축도 억제했죠. 재개발도 구체적으로 안 하죠. 공급도 안 하죠. 그런데 계속 직장 졸업한 사람, 학교 졸업한 사람, 계속 필요로 한 사람 많은데 공급 물량을 억제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재건축을 안 하면 공급량이 안 늘어나잖아요. 신규로 지을 택지는 턱없이 부족하고 신규로 아파트 지을 택지는 저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통이 안 좋죠. 여러 가지 기반시설 없으니까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재건축, 재개발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면 그 다음에 시그널이 시장에서 계속 공급이 되니까 나는 뭐 당장 안 사도 돼 하면 심리가 안정이 돼서 집값이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몇 년 동안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돌아봐도 집값이 오르는 건 봐도 떨어지는 거 없거든요. 그건 초조해지는 거야.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이만큼 되는데 매물로 집이 공급되는 이만큼이니까 집값이 엄청 뛰죠. 그러니까 초과하면 지정할 이유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전국 평균 이하인 거. 그러니까 시도지사,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나왔는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데 문제 있다 보면 참 절묘하게 속아 넘어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은 몇 년 없습니다. 이것이 몇 년 되는지 계속 가요. 그 대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반기별로, 자, 개정되기 전에는 1년마다 주거정책 심의 거쳐서 유지할까 해지할까 검토를 했는데 지금 반기마다 전반기 후반기 반기마다 재검토를 해서 각각 막각 결정한다. 이렇게 반기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반기 후반기니까 분기가 아니고 반기마다 1년 유지할까 해지할까를 검토한다는 것도 알아도 1년마다가 아니고 반기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로 지정되면 기존 지구내 주택은 전매행위 제한된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가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면 기존 모든 주택을 거래 제한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알면 돼요.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그 안에서 새로 아파트 분양 신청해서 당첨된 나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그래서 계약을 하고 중도금 들어가고 다 지어서 잔금 치르면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거든요. 그 내 명의로 이전할 때까지의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을 못 파는 거예요. 분양권을 못 파는 거예요. 기존 주택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요 사이 소유권 등기 마치면 내 집이니까 분양권이 아니잖아요. 그 분양권의 지위를 못 파는 게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군구청장은 조정대상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시군구라고 됐는데 그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가서 요청한다 이러면 안 돼요. 시군구 지자체에서 요청하는데, 자, 이게 지금 29회 시험 나온 거죠, 여러분. 자, 조정대상 지역 지정된 지역의 시군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5번 지문을 보니까, 앞에 지문을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이렇게 냈죠. 이 실제 시험 나온 건데, 얼마나 모순됩니까? 침착하면,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데, 장관님이 지정하고 해제하니까 장관한테 해제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문제 속에서도 어설픈 게 많거든,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 보이질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 나오는데 여러분요, 리모델링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개념 자체가 대수선하거나 또는 증축하는 걸 말한다 해놓고,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은 사용 검사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 30%까지 증축이 될 수 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용 검사 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세대별 전용 면적. 자, 이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전체 세대수의 15% 범위 안에서 증가를 시킬 수가 있고, 그 증가하는 것은 위로 가는 거잖아요. 위로. 이게 수직 증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한 3개층 정도가 증축이 가능한데, 이 아파트가 14층 이하라면 2개층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해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서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리모델 조합 만들 때는, 자, 여기서 다시 잘 받아셔야 돼요. 또 최첨단 문물을 가지고 한번 또 한번 지우개로 이렇게 탁 지우고, 참 그렇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가봅니다. 자, 여러분요, 리모델 조합 만들 때는 한 동만 리모델링 할까라고 조합 만들면 구분 소유자 3분의 동의 없고, 단지 전체 할까나 그런 동별 과반수 전체의 3분의 2 동의였는데, 요것은, 자, 여러분, 요것은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때 동의고, 리모델 조합 설립인가 후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도 할 수 있고,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서 할 때는 3분의 2 동의였는데, 한 동만 하겠다고 리모델링 조합 만들면 리모델 허가 받을 때는 75% 구분소유자 동의였고, 전체 한다라고 하면 동별 50% 전체 75% 동의 얻어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요거는 조합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자, 리모델 조합이 리모델 허가 신청할 때 필요한 동의 구분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합을 만들면 75%만 받으면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할 때는 전원 동의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놓고 틀린 거 한번 찾아보고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 할 때 꼭 외우세요. 전원 동의 얻어야 돼요. 이렇게 틀린 걸 찾아봤으니까, 리모델 할 때 시군구로부터 허가, 이거 신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건축허가처럼 리모델링 허가. 그 다음에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수립해야 하는 권리변동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죠. 이런 얘기들은 권리변동 계획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증축형 리모델 할 때는 안전진단 요청한다는 거 꼭 알아놓고, 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2층이면 2개 층까지. 자, 15층 이상이면 3개 층. 자, 14층 이하면 2개 층까지 가능하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이것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확실히 알고, 확실히 아니까 정답은 3번.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 할 때 사업비에 관한 것은 당연히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리모델링도 여러분 한 3번 정도 이렇게 줄쳐가면서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도 짜야 된다는 거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손보고 주민 공람 14일 이상 한다는 것도 좀 알아놓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몇 문제만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꼭 틀린 것들이 있다. 중요한 얘기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복습을 해서 다시 틀린 걸 다시 안 틀리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합격해야 되니까요. 자, 우리 참고로 우리가 한 50일 남았는데 방대한 곡급에 아직도 두려우신 분들, 아직도 체계가 도저히 안 잡혀 약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태산인 분들, 하루에 정리가 싹 되는 속 시원한 특강이 이번 주 일요일날 9월 12일날 일요일날 노량진 방문각 보는 대강실에서 드디어 요 책으로 합니다. 요거 요렇게 주제별로 참 이쁘게 이론 정리가 싹싹 도표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뭐 해봐야 100여 페이지 되는데 요걸로 제가 논점을 딱 90개 잡아서 하루 만에 싹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쫙 잡힐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거라면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하루만 투자해서 그야말로 40점이 65점 되고 55점이 75점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 투자해서 7시간 투자해서 25점 올린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공부 별로 안 하니까 그래서 9월 12일날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한 특강이 갑니다. 자, 감사합니다.